불안한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165원대까지 치솟아, 이런 뉴시스 기사인데요. 정말 단어마다 제가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대체 환율이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냥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했어요? 수출이 더 잘 되겠죠. 훨씬 잘 되겠죠. 싸니까. 그렇죠. 뭐 달러랑 뭐 이런 걸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왜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모르는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찾아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모르는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찾아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번에는요, 정말 들으시면서 살짝 좀 저희 무식함이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예.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 뉴스를 좀 가져봤어요. 불안한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165원대까지 치솟아, 이런 뉴시스 기사인데요.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단어마다 제가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좀 여쭤보려고 그러세요? 예. 사전처럼 이렇게 여쭤보려고. 원래 경제 기사가 논리는 쉬운데 단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처럼 오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환율이 1165원대를 넘어섰다고 뭐 엄청난 좀 위기가 닥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대체 환율이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환율이라는 거는요,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환율이 올랐다라고 기사가 말했잖아요. 그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근마켓에서 이 옷을 팔면은 1,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1,000원의 가치가 예전에는 이것이 뭐 한 1달러 정도로 환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으로 팔아도 900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기사인데?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로 표시되는 경제가 잘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나가면은 원화를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원화를 사는 사람들이 이게 적어지니까 이게 원화 가치가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이게 재밌는 게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가치 떨어지면은 그럼 무조건 안 좋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왜냐면은요, 만약에 수출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거를 1달러에 팔던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1달러가 아니라 900원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건을 예전에는 1,000원에 팔던 물건을 지금 900원에 판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수출이 더 잘 되겠죠. 훨씬 잘 되겠죠. 싸니까. 그렇죠. 수출이 더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수출이 계속 점점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너무 잘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서 수출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수출이 안 되면은 이제 또다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다시 잘 되고, 그래서 이게 환율이라는 것이 누가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시장에서 이게 너무 좋아졌다가 너무 나빠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 조정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율이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그냥 오락내리락 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요. 근데 당연히 이 변동폭이 큰 거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하면은 답은 없어요. 뭐 높아도 나쁘고 낮아도 나빠요. 그래서 변동폭이 없이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계속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화 가치가 오른다면 나의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외환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폭이 이렇게 그렇죠.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안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좀 빠르게 떨어졌다라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불안한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쭤볼게요. 무슨 미 노동부가 실업보험을 새로 청구한 사람이 줄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달러랑 뭐 이런 걸 뭔 상관이에요? 주가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왜죠?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라는 것은 네.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달러 대비 원화를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잘 나가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못 나가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업보험 청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미국의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 표시된 경제, 미국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은 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와, 얘기 들어보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뭘까요? 생산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네.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은 앞으로 점점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원화는 떨어지는 거고 환율은 오르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를 거라고 예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시장이? 제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정하나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장 참여자의 예측들이 모여서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는 거죠. 이 환율 기사만 볼 때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별거 아니네요. 논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이 환율 시장이 어쨌건 불안하다. 지금 외환 시장이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그냥 뭐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정부에서든 누가 이렇게 뭐 안정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환율을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환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항상 천명하고 있고요. 뭐 약간의 뭐 마이너 튜닝 정도는 해도 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율적인 조정 기능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에는 환율 기사 볼 때마다 좀 아는 척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해요. 예. 네.